2023년 7월 1일 토요일 435화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식전 토크를 한 다음에 바다로 떠나볼 텐데요. 이게 지금 목이 약간 쉰 게 방송을 켜기 전에 원래 오프닝 송을 깔려고 노래, 노래를 검색을 해봤는데 검색을 하다가 그 음악을 잘못 켜버려가지고 조정석님의 아로하를 이걸 켰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그냥 무의식 중에 계속 따라서 부르다가 자,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따라서 부르다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샘 라이더의 타이니 라이엇이랑 계속 노래를 계속 이어서 불렀어요. 김범수님의 슬픔 활용곡도 부르고 노래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플레이리스트에다가 리스트업 해둔 노래들을 따라 부르다 보니까 한 1시간 넘게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 목이 쉬어버렸다. 목이 목 상태가 맛이 가버렸다. 목이 약간 톤이 쉬어버린 게 그런 부주의로 인한 거였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샘 라이더 노래가 중간에 섞어서 들었던 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김준수님의 장부가도 불렀었네. 이 노래는 원래 이제 쿨 노래죠. 이재훈 님이 굉장히 노래를 맛있게 마이크도 좀 독특하게 잡으시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 오른 뺨 쪽에 마이크가 좀 올라가도록 붙여서 굉장히 발랄하게 노래를 부르시는데 약간 제스처나 동작도 되게 좀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가볍게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노래는 굉장히 맛있게 부르셔서 이 노래를 굉장히 어릴 때 들었었는데 나중에 좀 드라마 같은 데서도 리메이크 되기도 하고 다른 가수분들이 이제 올드송 리메이크 할 때도 이 노래를 많이 불렀었죠. 근데 들을 때마다 다른 분들이 리메이크하는 버전도 굉장히 노래가 좋고 그때마다 원곡을 찾아서 듣게 되면은 다시 들어도 좋고 이 보통 굉장히 유명한 노래라고 해도 연속해서 들어보다 보면 이전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좋은 노래도 연속해서 들었을 때 귀 피곤하거나 이런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한두 번 들으면은 재미있고 신나거나 아니면 예전 추억들이 생각나는데 그거를 이제 막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들으면은 약간 귀가 좀 피곤해지는 노래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명곡이라 하는 것들 중에서도 있어요. 뭐 이건 제 기준이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보통 다른 가수분들 리메이크 버전도 대부분 그렇고 원곡인 이재훈님 버전도 아루아 노래는 굉장히 듣기 편안한 진짜 켜두고 잘 수 있을 만큼 물론 맨날 따라하다가 잠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지만 그런 노래라는 걸 아무튼 이거를 켜놓고선 시작한 게 좀 컨디션 조절이 있어서 실패를 한 거였다 였고요. 오늘은 요즘에 이게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식전 토크를 하면서 좀 입도 풀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착석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좀 이 텐션도 조절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지난번에는 그걸 했었죠. 맨 처음에 한번 쭉 얘기하는 걸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위키 같은 데서 그 MG 같은 용어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했었고 보니까 확실히 그 랜덤한 키워드를 하나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 자체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녹화한 소리랑 그 말하는 내용을 다시 들어보니까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전개하는 게 좀 두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뭘 찾아보면서 뭐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고 하는 거라면은 뭐 즉흥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오늘은 무슨 얘기할까를 생각을 해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간략하게 왜 그 큐시트에다가 이제 뭐 키워드나 뭐 문장 같은 거 하나씩 적어서 넘기듯이 즉 정말 간단하게 할 얘기에 관한 뭐 단어 정도라도 적어두고 와야겠다 싶어서 사실 오늘은 약간 이제 말할 내용을 스케치를 하고 왔습니다. 물론 뭐 오늘 늦은 거랑 목소리 쉰 거랑 오프닝 곡 설명하는 데다가 벌써 8분을 썼지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중간 예전에 뭐 메모 같은 거를 이렇게 깔짝깔짝 해놨던 잠깐 해놨던 이야기들 같은 거를 이제 꺼내 오는 건데 보통은 제가 겪었거나 이제 신기하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번 곱씹어봤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다 이제 이게 생각나는 거는 이제 뭐 산책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빨래를 하다가 쌀을 씻다가 뭐 요럴 때 좀 그 예전 했던 기억이랑 이제 맞물려 가지고 그때 왜 그런 얘기가 나왔지? 그게 맞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다가 아니 생각이 진행되다가 몇 가지 키워드 가닥이 잡혀지면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할 건 뭐냐면 그 마인드 그리고 마인드셋에 관한 건데 보통 그 마인드나 마인드셋이라고 하면은 마인드는 아마 그 의욕, 의지, 약간 자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마인드셋은 그러니까 태도, 뭔가 임하는 태도, 가치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라도 그냥 한 메모장 하나 띄워두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잠시만요. 메모장을 하나 띄워두고 이거를 자 메모장을 OBS에서 어디 있냐? 아 이게 잠겨져 있구나.
화면에 가운데를 가리는데. 됐어. 오늘 이제 간단하게 식전에 그냥 짚어보면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할 내용은 요겁니다. 마인드 셋. 시작하는 내용인데, 이게 제가 보통 이런 키워드를 꺼내오는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뭔가 일을 하거나 하다가 뭔가 조금 쎄한 느낌이 들 때, 아니면 의구심이 들 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지? 상대방이 지금 나랑 자꾸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이 상황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사람이 사람이 뭔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생각나는 내용들이거든요. 얘 또 무슨 얘기 하나 싶어서, 그래서 할 얘기가 뭔데?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죠. 이게 메인입니다. 이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험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경험이 합쳐진 게 마인드셋, 자세라는 거죠. 마음가짐, 뭐 자세. 이게 뭐 이야기 핵심이니까 이 정도만 보고 그냥 할 내용이 뭔가 짐작이 된다. 근데 별로 관심이 안 간다 싶으면은 이제 안 보시면 되고, 뭔 얘기를 하는지 어디 한번 얘기해봐라 라 생각이 들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보통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은 이런 마인드셋, 뭐 테드라고도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의지랑 이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나는 이 결과물로 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뭐 마인드가 뭐 잘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일을 행동하기 전에 당연히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가지는 것조차도 그 개개인이 살아온 날들이 합쳐져서 그 경험들과 그 의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합쳐진 정체성, 이제 가치관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마인드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거를 처음에 생각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다가 또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거나 서로 막 그 열띠게 의견을 주고받고 하다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한 명이 이제 다른 상대방에게 맥이 풀리게 하는 말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만약에 뭐 A랑 B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하자, 뭐 어떠니 하면서 의견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B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가 오가거나 같이 일을 하거나 이렇게 협업 같은 거를 이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B가
의욕이 뚝 떨어지는 얘기를 꺼내요. A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어? 처음 듣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했던 거를 얘기하고 이전 했던 걸 반복하고 해도 이때까지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다는 뜻인 거야. 처음 듣는 얘긴데? 이제 상대방에게 말했던 거를 예전에 말했던 거를 관심을 안 뒀다는 거를 굉장히 솔직하면서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 되면은 그냥 뭐 대충대충 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지. 어. 이게 뭔가를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의견을 내거나 뭐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주제나 어떤 뭐 프로젝트나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힘을 빼고 여유 있게 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은 맥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어쨌거나 잘해보자라는 느낌인 거니까 정말 뭐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굉장히 내려놓는 태도, 별 기대를 안 한다는 태도로 말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뭔가 일을 시작해요. 그 사람들 모으기도 했어. 근데 말하는 게 난 의지가 부족하다. 라는 뉘앙스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일단 난 뭐 모았으니까 니들 알아서 해라. 라든지 지금 제가 이게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로 제가 듣기도 했던 거고 이게 맥이 풀리는 말하기 방법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뭐 취미든지 아니면 뭐 놀이든지 아니면 뭐 일이든지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거는 그만큼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은 뭐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을 두 명이서 더 열심히 하거나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거를 잘할 생각이 없대. 나 잘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 의욕을 푹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래서 좀 왜 뻔히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거를 알 텐데 왜 저런 얘기를 하지 하고 이제 궁금증이 떠올랐던 게 처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근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얘기를 딱 꺼내면은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쏟아진 마을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쏟아진 물도 담을 수가 없다. 흔히들 이제 비유하기로 어쨌거나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고서 말한다는 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데 어,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전에 A 같은 경우가 얘기했을 때 B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B의 떨어진 의욕, 떨어진 텐션, 맥이 뚝 떨어뜨리는 그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는 A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말에 한정된 게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죠. 어, 말을 한다, 대화를 한다, 영향을 주는 건데 게다가 글은 더한 게 기록이 남아요. 본인이 만약에 뭐 온라인으로 써서 뭐 기록이 안 남는다 할지라도 그 기록을 본 다른 사람이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또 이거 발췌하거나 해서 기록을 또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은 사실 휘발성에 가까워서 뭐 이것도 영상으로 남기도 하지만 그나마 좀 기억하는 사람이 적거나 잊혀지기 마련인데 글 같은 경우는 그 흑역사 같은 게 박제돼 가지고 흑역사가 박제돼서 왜 예전 그 싸이 감성으로 막
그 감성 그림 같은 거 남겼던 분들, 싸이월드 새벽 감성 글이죠. 이런 거 남겼던 분들 같은 경우 간혹 옛날 흑역사 같은 게 밈처럼 다시 발굴되기도 하잖아요. 음, 실제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을 그 하는 상대와 자신에게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지만 말은, 근데 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불어서 말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단 기록이 남기 때문에 누가 또 볼지 모르거든요.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다시 보게 되면 말은 그나마 좀 감정을 표현을 하는 거라서 그럴지 몰라도 글은 그때 당시의 이제 뭐 글솜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부끄럽거나 흔히 말하는 문장이 아닌 글, 비문, 거의 뭐 취해서 쓴 것 같이 보이는 글이라든지 이런 게 박제돼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 오히려 이게 잘 쓴 글 같은 경우보다 못 쓴 글 같은 게 나중에 음, 주인을 배신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걸 네가 썼어? 부인을 하기가 어려워져. 잘 쓴 글은 저자를 추적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지만 그냥 저자 추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따와서 여기저기 인용하곤 하기도 하고, 근데 못 쓴 글은 게다가 나 부끄럽거나 이제 어설픈 글이다 싶으면은 원래 이게 도대체 누가 쓴 건가 하고 추적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말과 글도 이런데 아까 전에 A랑 B가 얘기했던 거를 보면은 B가 의욕을 떨어뜨리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만약 글로 남기면은 더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사실 말로 하는 것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을 끊거나 의욕을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그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스타일이 응대하는 거는 별로 이제 추천할 만한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쎄하거나 좀 상황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따로따로 얘기를 하죠. 나중에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1대1로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서로가 좀 침착한 차분한 상태로 이야기를 이제 뭐 온전히 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좀 각자 다르긴 한데, 뭐 내가 뭐 그런 식으로 했느냐, 보통은 대부분 사과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거나 해서 보통 오해를 풀거나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그 제가 그 마인드셋에서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뭐 피드백이라도 할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한 뭐 추가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만든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그 얘기했죠. 비에서 의욕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 있더라고요. 그냥 뭘 그리 신경을 쓰느냐. 이렇게 나는 어, 자유롭게 내 의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의견을 밝힐 권리, 자유가 있다. 이거 이게 의외로 그냥 자기 방어 기제로 네 말 듣기 싫다. 네 말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이제 내 생각을 계속 이제 가져갈 거다.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7535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아, 지금 얘기하고 있던 주제가 요거였습니다. 마인드셋에 관한 내용인데, 어?
사라졌다고요?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그새 구독자가 늘거나 한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거 아마 그 배지나 표시 같은 거 나눠져 있을 겁니다. 요즘 트위치가 뭔가 이제 설정 관련된 거에서 이것저것 뭐 만지고 있는지 뭐 자잘한 기능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나는 원래 있던 기능도 제대로 다 못 쓰고 있는데. 아무튼 아마 오시기 전에 25분을 간략히 해요. 이제 간략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목소리가 약간 맛이 간 이유는 실수로 오프닝 곡을 고르다 조정석님이 아루아를 고르고 그걸 듣다가 노래를 따라하다가 1시간 반 동안 막 이 노래 전 노래 하다가 락 보컬 노래 같은 것도 있고 샘라이더 뭐 타이니 라이 같은 거, 타이니 라이어 같은 걸 이제 따라 부르고 하다가 목이 쉬어버렸다. 그래서 저거 인정 못함이거나 이제 뭐함, 그 이모 구독티콘이죠. 그래서 목이 맛이 갔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는 아로 한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키워드 주머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하나씩 가져오는데, 오늘은 이제 마인드셋, 태도에 관련된 얘기를 해서 어, 일단 제가 하려는 말은 요거다. 마인드셋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경험을 쌓을 수가 없고, 이게 중심을 잡고 경험을 쌓게 되면은 이것들이 누적이 돼서 마인드셋이 되는 거다. 음.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들어온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맞으면 이제 지금 이야기에서 기승전결에서 한 기승까지는 얘기했거든요. 기는 뭐 사람들 우리 같이 대화를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취미나 일 같은 걸 하다가 대화를 하면은 항상 맥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 말을 하다가 갑자기 힘 빠지는 소리를 뭐 열심히 지금 얘기하거나 서로 이제 집중해서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의욕이 떨어졌다는 거를 여과 없이 드러내거나 상대방 말을 안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여기에 별다른 의욕이나 뭐 이 일을 완성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본인이 일을 벌려놨어. 사람을 모아놨어. 일을 시작했어. 근데 나 의지가 부족해. 어떻게 나한테 맞춰 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약간 뭐 그런 얘기도 가끔 하죠. 애새끼 마인드다 막 이런 얘기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맥이 풀리는 말하기를 하는 분들을 보다가 마인드에 대한 게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생각이 나게 됐다. 이게 기였고,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하면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 게다가 이 서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더욱이 글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글 같은 경우는 채팅도 되겠고, 사실은 제가 말을 계속하지만 이거를 제가 녹화를 해서 뭐 유튜브에다가 통째로 올리게 되면 글과 마찬가지인 거나 다름이 없죠. 제가 말을 하지만 기록이 남고 흑역사가 되기도 하는 건데, 본인이 타인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게 되면 그나마 내가 이게 뭔가 좀 지나쳤구나라든지 하면서 서로 행동이나 의사 표현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맥커터들, 맥을 끊는 뭐 비 같은 분들한테 변론의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승에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나는 내 의견을 밝힐 권리, 자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권리나 자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아메리칸식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같은데, 사실 우리 이제 아시아라든지 이런 그 뭐 유교 문화권이나 이런 데서는 자유랑
자유와 방종이라는 거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거든요. 제가 뭐 찾아보니까 방종은 약간 자유가 단순히 뭐 프리덤이라면 방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 노매너? 잠깐만, 이거 철자 맞아? 맞겠지.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건 자유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그 내 권리라든지 자유 같은 걸 주장하는 거는 방종이라고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맥을 끊거나 아니면 일을 중간에서 뭐 손을 놓거나 이런 식으로 뭐 본인 의지가 부족하다는 걸 떠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이 사람은 이제 자유보다는 방종에 가깝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 마인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일을 추진하거나 이 일을 계속 이제 유지하는 의지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 그러니까 협업 같은 거에 좀 적합하지 않은 마인드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혼자서 뭐 하는 창작 작업이나 이런 예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랑 뭐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까는 이거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분 덜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선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이 마인드나 이제 마인드셋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 의지 같은 경우가 의지가 어떤 의지가 방향성을 나타내고 이제 경험이 거기에 경험이 더해지는 것. 경험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나 노력이겠죠. 이게 되면은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인드셋이 다듬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성장을 맨날 얘기하죠. 근데 보면은 여기서 그 의지 같은 경우나 경험 같은 경우라고 얘기를 해서 약간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 의지 같은 게 뭐 필요라든지 뭐 동기라든지 아니면 책임이라든지 준비라든지 이런 걸로 대체돼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같은 말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의지는 뭐 필요, 윗집에서 뭘 옮기나 왜 큰 소리가 나지? 내 소리가 클 수도 있긴 하겠다. 이렇게 대체되기도 하고, 경험은 이게 뭐 시간이나 노력이라고 얘기를 안 해도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환경이나 뭐 시간 아니면 루틴 같은 거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 어쨌거나 두 가지가 이제 고변산으로 곱해지고 이제 채워져서 성장까지 이루게 되는 건데, 봤을 때는 여기서 만약에 위에서 A랑 B가 뭐 얘기를 하다가 뭐 B가 뭐 맥을 끊는다든지 뭐 혼자서 뭐 발을 뺏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치면 이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두 사람은 시간을 들이거나 노력을 들이거나 아니면 뭐 환경이나 뭐 루틴 같은 걸 짜서 하거나 이런 거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A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뭐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의욕이 있는 거죠. 뭐 준비, 의욕. 그러니까 필요도 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진행하고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는 게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를 어차피 자기가 하든 안 하든 해도 같이 뭔가 일을 처리하거나 같이 뭐 놀거나 진행을 하게 되면은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 같은 경우는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A랑. 근데 이 차이가 결국에는 이 일이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 A가 성장했는가. 마인드셋이라겠네. 그러니까 마인드가 셋이 다듬어졌는가, 뭐 태도가 굳혀졌는가, 가치관이 형성됐는가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의욕이 떨어지고 매끄는 얘기를 하고서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내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민폐 끼치는 식으로 행동하고 하면은 사실 당장은 이 사람한테는 별다른 뭐 해가 돌아가거나 이 사람이 뭐 잃는 건 없어 보여도 사실은 이 사람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거를 쓴 거에 반해서, 그러니까 B는 고변사에 대할 의지가 없어지면 이게 방향성을 잃게 되면은 이게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확인도 못한 채로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정체가 되죠. A는 나아가고 A는 이 시간을 뭐 놀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얻게 되고 조금씩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 반면에, 경험으로 축적하는 반면에 B는 현상 유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이제 힘은 힘대로 빼니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고. 여기서는 또 이제 의지가 또 중심이 될 수가 있겠네.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중요한 거죠. 이 고변산. 만약에 의지가 없다, 제로다. 그럼 곱하기 할 때 제로가 곱해지기 때문에 경험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로가 되죠. 의지가 마이너스, 부정적인 방향성이라도 진행이 되면은 어쨌거나 마이너스 성장, 눈에 띄기라도 보여요. 근데 제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 음, 그런 건데, 그다음에 시전 토크로 이제 한 주제로 의지를 잡거나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어쨌거나 마음을 해보면 제가 이제 맥을 끊거나 뭐 하거나 한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얘기한 다음에 이제 했던 대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느껴본 게, 이게 본인은 권리나 자유를 열렬히 외치는데 이게 사실 좀 뭔가 얽매이거나 정체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러는 거랑은 이러고 싶어서 만드는 이제 주장하는 자유나 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태도로 이제 임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제약을 두는 게 되거든요. 똑같이 같이 놀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본인이 뭐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일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한두 개 더 다는 결과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음. 그리고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일을 펼쳐놓고서는 수습도 못하고 진행도 못 시키는 결과를 이제 계속 가져온다고. 근데 일을 버린 게 뭐냐면 같이 하려는 의지나 열의 같은 거는 조금이라도 있어.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책임 있게 진행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할 만한 마음가짐이, 그 마음의 의지나 중심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의욕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그러니까는 만약에 정작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응석을 부리게 되는 거지.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줘. 이게 약간 어떤 거냐면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그 love yourself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신 사랑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거를 타인에게 그 그냥 나 자신을 늘 사랑해줘. 뭐 받아들여줘.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는 스스로가 이 방종의 태도를 보이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무례한 나 자신을 사랑해줘. 내가 민폐를 끼쳐도 받아들여줘. 이거는 그냥 악이, 그냥 응석을 넘어서, 응석을 넘어서, 이건 화살표 표시입니다. 거의, 악, 그, 악질, 악질스러운 경우는 다름이 없거든요. 뭐 매 끊고 민폐 끼치고 자기 반성 없고 여기에서 이렇게 악질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사람 관계나 뭐 이제 일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의 시즌제처럼 덮고 지나가고 뭐 다 끊고 이러면은 다 모든 게 다 초기화되고 막 회귀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쌓여갑니다. 그 업들이 업은 뭐 업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일들은 그리고 업도 쌓이고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뭐 대화도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뭐 같이 놀기도 하고 서로 축하하기도 하고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어쨌거나 함께 살아가는 삶인데 요런 마인드, 요런 의지, 요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나중에 정말 이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업이 쌓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본인의 의견을 밝힐 권리 자유가 있는 건 알지만 이게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선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선 중에 하나가 사람들 하거나 할 때 말조심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할 때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뭐 일을 추진하거나 뭐 모으거나 해서 사람들도 모으거나 했을 때는 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 그냥 다 내팽개치고 나 못하겠어. 나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라고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고서는 도망치는 거랑 이거는 같은 의미다. 그냥 요런 말을 그냥 소소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저게 뭘 하다가 나온 생각이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어쨌거나 오늘의 결론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죠. 생각을 본인이 생각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제대로 된 경험을 쌓을 수가 없다. 그 경험이 쌓이는 게 마인드셋으로 태도로 누적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식전 토크인데